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 지금 일요일이고요. 어제는 제가 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날 밥을 먹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를 갔는데 무척 더웠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그다지 덥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굉장히 지금 더운 지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아버지 날 많은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해오셨던 여러분 전부 뭐 혹시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먼저 아니 왜 늘 며칠 전에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를 영웅시하고 하는데 아버지 날에는요 그런 게 조금 약한 건 사실이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서 이건 뭐 꼭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누구나 뭐 일요일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는데 아버지를 해보신 분들이 다른 이제 아버지를 하셔야지 될 분들에게 주는 충고 그런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기록적인 폭염, 살짝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우실까 전해드립니다. 오바마의 바이든 구하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뭐 지금은 이제는 50대는 넘겼네요. 부통령 해보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아양 부리더니 지금 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주에는 준틴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그 연방 공휴일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죠? 이런 내용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부모님을 해보신 분들께 다른 부모에게 주는 충고를 좀 주세요 해서 딱 그 500가지를 받아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추렸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제가 추려놓은 그런 건데요. 간단히 전해드리죠. 기쁨을 찾으라. 처음에 아이 낳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얼마나 피곤한 그 연속인 것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시라. 조이를 찾으시라. 어떤 분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요. 34살 매사추세츠에 살고 계시는 분이네요. 딸의 기저귀를 이제 6주일 때부터 갈아주기 시작했는데 다리를 탁 들어 올리고 기저귀를 갈고 뭐 갈기 전에 닦아주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냥 아버지에게 푸풀해 버렸어요. 아버지 바지, 카페, 침대 다 버렸죠. 그래도 재미있었다. 너무 인상적이네.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게 기록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손으로 해야지 되는 작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일에서 기쁨으로 하자. 뭐 찾으면 의미가 나오죠. 내 딸애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탁 푸푸를 한 날이야. 그걸 이제 기저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4주일 동안을 병원에서 있어야지 됐답니다. 그때 교대 근무라는 것. 두 분이 다 당황을 하고 그 병원에서 계속 힘들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떠받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양쪽 부모가 다 엉망이면.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은 약간 교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쉴 틈을 만들어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충고하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도 다 서로 다른 개인이기 때문에 꼭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게 옳은 방법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자녀 교육 방법이 따로 없다. 나의 길대로 your way, my way.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4명의 자녀를 기르신 분인데요. 아버지세요. 기대를 조정한다. 18살에서 14살 자녀분들 아직 뭐 다 부모의 의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특히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신 분이에요. 13년 동안. 그래서 그냥 자녀에게도 모든 것에서 또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요즘 미국에 그런 부부들 많잖아요. 구태여 여자가 돈을 더 잘 벌면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어떠랴? 남자가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거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집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집안일하고 책도 보고 한다면, 골프도 치고 한다면 해서 이런 분들은 현실적인 기대가 좋다. 또 자녀 키우는 나이가 비슷한 이런 단계의 아빠들끼리 그룹으로 토요일마다 소풍을 간다. 엄마들은 많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빠들도 그럼 정보도 얻죠? 그리고 이제 아빠들끼리니까 뭔가 이렇게 배워오고 적용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과연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아이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쳤었나?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 하는 것, 또 환하게 놓아두자. 사람은 사랑하는 감정과 행복한 것만 표현을 해야지 된다. 그런 감정만 표현을 해야지 돼. 나머지는 속으로 사귀어야지 돼.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와 슬픔도 표현하게 한다는 것. 그냥 화나도록 내버려두고 슬퍼하는 것도 내버려두라는 거죠. 감정을 다만 그런 감정을 많이, 모든 감정을 많이 느끼고 난 뒤에 어차피 사람은 덤덤해지잖아요. 근데 아무 처음부터 목소? 이런 사람 보러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대신에 느낀 감정을 그게 이제 꼭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만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만 안내를 한다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가 그 방법과 처리하는 시기 이걸 가르치는 거 부모로서 이런 얘기들을 많은 아버지날이 아버지를 맞아서 본인들이 다 겪었던 것들 어려움들을 다른 아버지들께 소개를 해드리네요. 자, 그리고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밸리 얼마나 동북부 메인주까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엄청 덥답니다. 일주일 내내.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6월 20일이. 그 목요일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여름의 시작인데 하지죠. 그런데 여름이 오기 전에 2억 6,800만 명, 3억 3천만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이네요. 미국인이 이번 주에 90도 이상, 90도면은 섭씨 32.7도입니다. 심지어는 100도가 넘는 6월 달에 100도가 넘는 지역. 그러면 이제 38.7도잖아요. 다른 해보다 이번 주에 온도가 화씨로 10도에서 20도 정도 더운 그런 지역이 많답니다. 도시를 불러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네요. 시카고, 콜럼버스, 뉴욕의 올바니, 시라큐스, 피츠버그, 워싱턴 DC, 뉴욕, 하트포드, 보스턴 이런 지역입니다. 메인 북부까지도 완전히 기록이다 여기까지는 아닌데요. 엄청나게 덥기는 하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요즘 기후, 높은 온도, 비바람 말씀드릴 때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어디는 그렇게 더운데 락키 산맥에요.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기류들이 막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죠. 약간의 눈이 내린답니다. 6월에. 야, 지금 무슨 몽골 어디도 아니고 고비산맥 어디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이상 기온 같은 것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추울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갑자기 전 춥다는 얘기만 들어도 추워요. 시애틀은 춥답니다. 동북부는 세인트루이스부터 정말로 아주 그냥 막 빨간색이네요. 미주리주의 저기 동쪽 끝부터 시작해서 켄터키 북쪽 약간 걸쳐 있고 버지니아주 완전히 이제 워싱턴 DC, 뉴욕 엄청 덥습니다. 보스턴까지 이번 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헐리우드의 피콕 극장 피콕 극장이 전에 이름이 뭐였었죠? 노키아 다운타운에
그 올림픽 이쪽에 있는 그 노키아 극장, 피콕 극장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2,800만 달러, 바이든 카밀라 해리스를 위한 선거 기금이 모였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도 왔고, 포렌카도 왔네요. 포렌카 노래가 뭐죠? 파파가 제일 많이 생각해요. 따다다다, 이수미 씨가 한국말로 부른 따다 파파도 있고 너무 많죠. 포렌카 80대 넘었을 텐데요. 지금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조지 크루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확실한 하이라이트는 지미 킴멜이, 지미 킴멜 텔레비전 쇼를 하는 사회를 보고 버락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과 같이 이제 세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건데요. 극장이니까 당연히 티켓 사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저쪽 뒷자리도 250달러, 그리고 이제 바이든, 오바마와 같이 사진을 찍으면 50만 달러. 그런데 이 지미 킴멜 라이브 진행하는 지미 킴멜이에요. 이 지미 킴멜이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텔레비전 쇼에서 비난을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쇼에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바이든과 오바마에게 미국이 지금 트럼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막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있나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팬데믹 때 트럼프가 걱정하지 말라고. Don't worry.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숨졌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클로락스 몸에 좀 집어넣으면 괜찮다고.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미 킴멜이. 그랬더니 바이든이 알죠. 그 몸에 그거 클로락스 그 표백제 조금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미 킴멜이 나에겐 효과가 있었어요. 농담하는 사람이니까 작가고 프로듀서고 코미디언이고. 난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맞아요. 트럼프에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더 오렌지 색깔이 됐어요. 이 브릿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미 킴멜이 화장지가 그 당시에 얼마나 모자라서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기억하세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더니 막 화장지가 없어서 저는 봉투로 대신했잖아요. 하니까 오바마가 옆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쇼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바마가 한 얘기와 바이든이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이건 이제 사회자도 트럼프가 한 거짓말 말하게 하고 본인이 해석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어쨌든 34개 혐의에 대해서 형사범죄자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미국은 자격 미달인 사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졌다. 세금도 안 내고 사업은 사기로 하고, 이 미국의 가치와 반대인 사람, 이거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하고 형사범죄자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심적인 가치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직성을 얼마나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세금은 반드시 내야지 된다고 하는 거고,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 상상조차 못했고, 군대를 정치화하는 것, no.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 이게 미국의 핵심 가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 다 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아주 좋게 볼 때 릴레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그래서 바톤을 전임자에게 받아서 경기를 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번에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죠. 연예인들만 온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 캐런 베스 LA 시장 등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말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빚을 1조 달러 늘려놨다는 걸 강조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2조 달러를 하느라고 그것으로도 인해서 1조 달러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트럼프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푸드 스탬프 혜택 받고 이러셨던 분들 많이 줄어들었을걸요?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연방 대법관 2명을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을 지명을 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6대4, 보수 6, 진보 3으로 돼서 정말 낙태, 총기, 종교와 정치의 분리 등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핵심 가치와는 다른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2명을 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대1이 될 수도 있다는, 이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고, 저는 이 점이 어제의 한 얘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될 경우 2명을 더 지명하면은 미국 성조기를 집 앞에 거꾸로 달 사람 또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재밌네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즘은 이제 미국도 전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스타그램, 틱톡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80명을 초대를 했어요. 디지털 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막상 이 언론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스포츠를 봅니다. 농구 엄청 좋아했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저는 대부분 그 스포츠를 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극단화돼서 전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사람들도 냉소적이 됐고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 그 부통령 저에게 모든 것에 다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지 되는 일이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한 일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본인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철학, 그 믿음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핵심적인 신념을 믿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 그런 것 없이 정치인들이 나 필요한 거 그때그때 미 센터드 돼서 트럼프처럼 그렇게 장사처럼 하기 때문에 물론 정치를 장사처럼 한 사람도 몇 퍼센트 있어야지 되죠. 지금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해서 정치인들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뉴스 다 너무 극단화됐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를 많이 봅니다.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 앞에서는 시위대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더 이상 살해하지 말아라. 멈춰라. 당장 휴전하라. 그래도 체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티켓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 일일이 뭐 성분 조사하고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화당 정치인들의 지지가 아주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런 도널드라는 바이런이라는 이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도널드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그 비즈니스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연방 대법원이 지금 개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판결을 뒤집어야지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이거 하원 의장도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주의 것을 어떠한 절차 없이 연방 대법원이 바로 개입해서 이러는 일을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철면피죠. 예전 같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원 의장까지도 그런다니까는요. 그 하원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한 얘기가, 내가 연방 그 대법관 몇몇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바로잡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어디 항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하는데 무슨 연방 대법원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이거 다 무죄야 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지자분들도 좀 진정을 하셔야지 돼요. 법적 시스템이 있는 거지.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좀 여론을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또 말을 싹 바꿉니다. 의회가 트럼프, 나에 관한 지금 범죄 수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 자금을 지원하는 걸 중단해야지 된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워싱턴 DC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대통령으로서 저기 가서 싸워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아니면 너희들 정말 죽을 거야. 나라가 없어지고 말 거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곧.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 끝나고 나서 백악관에 있는 잔뜩 뭐 핵 관련 기밀 문서들도 뭐 100박스가 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1년 반 이상을 그렇게 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니까 뭐 연방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연방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기밀 서류 줘라 해서 일부 돌려주고 또 나중에 안 돌려주고, 변호사를 불러서 네가 이거 가지고 있어라, 호텔방에다가 놔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 도덕적인 그 생각, 판단에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러지? 대통령 아니라도 네가 갖고 있어. 위법인 걸 아니까 네가 갖고 있어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에게.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저건 정말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비호를 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뭐 맞다, 틀리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수사에 대해서 연방 그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없애버린다면서요. 연방 준비제도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임기 때 환경부 같은 것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 환경부는 없애야지 된다고 주장을 한 그런 사람을 환경부 장관에 놨죠.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너무너무 변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요. 마르코 루비오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싸우면서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저런 양아치가 없다. 양아치 저런 양아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거든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엄청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부통령 후보 1순위네 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예비선거할 때 이번 주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된 그 손의 크기, 이런 것 갖고 싸웠잖아요. 전에 이 마르코 루비오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 하도 작다고 리틀 마르코라고 하니까 당신 손 좀 내보내세요 하고 손 이렇게 내보냈더니 당신 손 작잖아요. 그럼 뭐 어디도 작은 줄 알죠?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아주 나 개런티 할게 나 괜찮아 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변호사가 트럼프 too small 이라는 티셔츠를 팔려고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상표권 등록청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상표에 쓸 수 없다 해서 안 해줬잖아요. 소송을 계속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진보적인 판사 3명이 보수적인 판사 6명에 모두 합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 주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케이스를 같이 해왔었던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지금 1순위라고 하는데 2010년부터 연방 하원의원 하다가 상원의원,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스킬도 있고 그때도 연설을 잘했어요. 50년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피델 카스트로를 피해서 쿠바에서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정신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2016년도 트럼프와 막 맞붙고 그럴 때 공화당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53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라티노 가운데서는 표를 받기가 쉽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틴계나 흑인계 표를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마르코 루비오가 1순위랍니다. 또 거의 비슷하게 1순위인 사람이 JD 벤스,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너무나 무시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옆에 딱 붙어서 부통령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그러면은 마르코 루비오가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에 살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딕 체니와 아들 부시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똑같이 텍사스였기 때문에 그때 부통령 후보가 주소지를 와이오밍으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와이오밍에서 지내고 그의 딸도 리스 체니도 와이오밍주에서 정치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물론 트럼프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만약에 마르코 루비오가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플로리다에서 어디론가 주소지를 옮기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네바다라든가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다른 격전지보다도 이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거의 1순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히스패닉계와 라틴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남미 모든 나라가 다 라틴계입니다. 그런데 히스패닉계는 그러니까 라틴계가 더 큰 범위고 히스패닉계는 뭐 멕시코 이런 나라 등등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국가. 그렇지만 브라질 사람한테 히스패닉계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는 포르투기스를 사용하고 뭐 이러고 또 어떤 나라는 또 그 나라들끼리 싸우잖아요. 난 멕시코와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라틴계 그리고 이제 이 히스패닉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뭐 두 가지 다 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마르코 루비오를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게 있고요. 6월 27일에 이제 대통령도 G7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됐고 해서 27일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이제 열심히 후보 토론 준비를 할 텐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토론회에 나오지 못한답니다. CNN이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CNN이 주최를 하니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낮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안 되는 것 같고 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두 사람만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네요. 6월 19일, 오늘 17일, 16일이네요. 17, 18, 19, 수요일이 준틴스데이. 준틴스가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었죠. 준틴스데이가 노예 해방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게 연방 공휴일로는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휴일이 198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연방 공휴일에 애드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비슷하네요. 이슈가 하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희망을 뿌린 사람의 탄신일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자유가 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화요일에는요, 여러분 뭐 증권시장 문 닫고 은행 뭐 대부분의 그 은행 문 닫고 우체국 당연히 닫습니다. 일부는 뭐 준틴스데이에서 막 브랜딩하고 그 무슨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해서 때로는 이거 투머치하고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흑인 역사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과거를 자꾸 생각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백인들이 왜 후손들이 죄책감을 느껴야지 되지? 그런 것을 노예제를 학교의 교과서에 넣는 것조차 반대하는 뭐 플로리다라든가 뭐 이런 주가 많이 있죠. 6월 19일이 노예 해방이 된 그런 것을 기념을 하는 준틴스 데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여러분들 세금 보고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하셨을 텐데 4월 15일인가 17일이 마감일이었잖아요. 올해 해외에 사는 사람들 세금 보고 마감일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몇몇 아주 그 자연재해가 있었던 지역 있죠? 그분들도 2개월 연장을 해서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다 그런 건 아니고 샌디에고, 그리고 이제 뭐 미시건이라든가 테네시 전부 뭐 폭풍 아니면 뭐 그 밖에 자연재해죠. 내일 세금 보고 마감일이고, 목요일이 준틴스 다음 날이 북반구에 여름이 시작되는 날. 토요일은 보잉사와 나사가, 보잉이 이거 몇 년 연기했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스트라이너 그 임무, 유인 우주선 임무 마치고 국제정거장에서 이제 지구로 우주인이 돌아옵니다. 2번 연기하고 발사가 돼서 그게 성공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때가 있는 거고, 이제 확실하게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주입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